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무릎의 불안정성, 무릎에 밀림이 생기면 2차적으로 어디가 찢어진다라고 했죠? 반혈. 그렇죠. 충격 흡수 장치, 반월판이 찢어지게 돼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냥 두라고 저도 트레이닝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손상이 있다면 반드시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뭐 관절경이나 아니면 수술 중에 보게 되는데 손상된 반월상 연골판, 손상된 반월판, 한번 손상을 받은 충격 흡수 장치는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반월판을 제거를 했더니 수술 중에 확인을 해서 제거를 했더니 실제로 결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 수술 후에 보호자분이 느끼는 그 다음에 아이가 느끼는 만족도가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인대를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명확한 뭐 이런 평가 방법이 사실 결과로 보는 수밖에 없겠지만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있을 때 수술한다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진 않아요. 실제로 반월상 연골판이 정상일 때 뭐 이완 수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고 저는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반월판이 찢어졌을 때 수술을 한다, 제거를 한다에 대해서는 크게 논쟁이 되지 않는다. 십자인대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지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 후에 장단점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상태를 고려해서 나이, 활동량, 수술의 목적, 수술의 목표가 몇 점까지인가요? 이런 거 같이 보호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시나요? 통증만 조금 줄여볼까요? 기능을 밖으로 올려볼까요? 서로 상의 후에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수술도 합병증이 오고 올 수 있고 저희처럼 수술이 엄청 많죠. 하루에 제가 수술을 3명 이하로 하는 적이 없죠. 주 5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저희가 슬개골 탈구 재수술이 3월 달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른 병원 수술하고 재수술은 많지만 제가 수술은 없으면 십자인대도 물론 있었을 거고 뭐 TPM 인공인도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운이 좋긴 하지만 왜냐면 저희가 사기가 많으니까. 근데 3월 달에 이제 지났어요. 이제 오늘부터 4월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술도 합병증이 생기고 제가 수술하고도 저도 실수를 계속하고 합병증이 생겨요. 근데 그런 실수로부터 실패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어떤 게 최선의 수술 방법인지는 모든 수술이 잠재적인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초점을 목표를 기능적인 향상에만 두는 건지 한 번에 끝나는 수술로 두는 건지 안전한 수술에 둘 건지 뭐 이런 거랑 따라서 물론 이걸 다 갖고 있는 수술은 사실 없거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비용까지 포함이 되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게 되니까 충분한 상의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합병증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수술별로 다를 텐데 인공인대의 가장 큰 합병증은 끊어지는 거, 감염되는 거 두 가지.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알아요? 수술한 부분을 만졌을 때 아파하게 돼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대부분 모든 수술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죠. 염증이 생기면 붓고 아프고 뭔가 삼출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수술 후에 정상적으로 뭐 2, 3일 정도 피가 묻어 나오거나 진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점점 더 진해진다든가 특히나 이렇게 만졌을 때 아파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수술한 부분을. 그러면 인공인대가 그 안에서 뭔가 염증이 있는 거예요. 끊어지면 일단 인공인대도 움직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수술한 데가 빨개지거나 붓거나 아파하는지 수술한 데를 만져보셔야 돼요. 근데 이 수술은 TPL을 했든 CTW를 했든 뭐 TT를 했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래 수술하고 나면 아프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다르게 좀 빨개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술 부분이 아픈 거는 3, 4일, 4, 5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데 뭐 더 아파진다든가 이런 진행 상황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십자인대에 대한 예후는 십자인대에 대한 예우, 십자인대에 대한 재활 이런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방법에 따라 달라요. 십자인대는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중대형견이 위주인 나라에서는 슬개골 탈구보다 더 흔한 정형외과 질환이고 사람 십자인대의 5배 이상 뭐 여튼 굉장히 흔한 정형외과 질환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십자인대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명확한 병인론은 없어요. 왜 생기는지 몰라요. 아직도 뭐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도 아직도 없고. 그런데
십자인대 수술에 대해서 각 수술 방법별로 생긴 합병증, 각 수술 방법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장 십자인대에 대한 표준 수술은 TPLO, TTA, TR, 타이트 오프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CTW나 물론 CTW도 TPLO랑 비슷한 동일한 컨셉, 동일한 개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뼈를 자르는 위치가 다르니까 TPLO가 더 안정적이니까 TPLO일 텐데 모든 합병증이나 뭐 성공률이라든가 뭐 예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TPLO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TTA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좋은 수술이에요. 표준적인 수술이고 표준 수술이에요. 하셔도 되는 수술이에요. 국내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고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TPLO랑 TTA를 비교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TPLO가 조금 더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역학적으로. 왜냐면 TTA는 뼈랑 뼈 사이를 조금 벌려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새로운 뼈로 채워지고 리모델링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병증은 중요한 합병증, 재수술이 필요한 합병증, 경미한 합병증으로 나뉘는데 인공인대는 중요한 합병증, 재수술이 필요한 합병증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TPLO 같은 경우에는 뼈가 안 붙은 적은 없다. 이거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안 붙을 것 같은데 아까 보셨다시피 리모델링이 잘 되거든요. 그럼 TPLO 수술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수술 자체가 통증이 있으니까 토하거나 뭐 기침이 심하거나 수술한데 가벼운 감염이 생기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합병증은 관절 안에 나다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금속판이니까 뭐 금속판 때문에 그 주변 뼈가 골절이 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제거는 될 수 있거든요. 수술 전만큼의 상태는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수술을 만약에 받았다면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시고 그건 수술마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합병증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치명적으로 일어나거나 많이 일어나진 않는다. TPL을 수술하고 수술 전보다 못 걸었던 아이는 아직 없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대요. 보험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그냥 최선의 치료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술 비용을 생각을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5,000달러, 뭐 2만 달러, 뭐 이렇게 수술 비용이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의사도 환자만 생각을 할 수 있고 보호자도 아이를 보고 서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절골 수술의 가격이 250만 원, TPLO. 인공 뭐 아시면서 그 다음에 인공인대가 얼마죠? 150에서 160만 원. 뭐 이거는 몸무게에 따라서 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병원들마다도 그 이상의 비용이 청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조금 너무 잔인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뭔가 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의료진 측 입장에서는 워낙에 숙련도가 높은 수술이고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이런 게 큰 수술이긴 한데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다 가장 좋은 걸로 해주고 싶잖아요. 그쵸. 150만 원, 250만 원, 350만 원 거기다 재활까지 하면 끝도 없는 이런 거에서 뭐 최선 뭐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꼭 비용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면 어떻게 수술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맞춤으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어떤 꼭 무조건 절골이 옳다. 뭐 재활 후에 무조건 재활이 물론 필요하지만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재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호자님의 헌신과 노력과 사랑이거든요. 그 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